안녕하세요. 황준영 선생입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2차식의 인수분해를 배웠지요. 네, 맞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번에는 2차식으로 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요? 그냥 해봤어요. 자, 우리가 중2, 그 다음에 중3 앞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식에 대한 얘기들을 배웠었는데 2학년 때 이제 전개라든지 뭐 결합 법칙, 그다음에 뭐 교환 법칙 뭐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본기들을 다 공부를 했단 말이지. 우리가 중1 때, 중2 때를 걸쳐서 방정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중1 때 배웠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1차식 ax 플러스 b. 여기서 이제 a하고 b는 상수가 되고 x가 이제 변수가 되는 미지수가 되는 그런 방정식. 요걸 이제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 2-1에서 연립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뭐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하고 y의 값을 찾자라고 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었지. 그 다음에 2-1 마지막 1학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a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1차 함수를 배우게 돼. 이 1차 함수를 배우면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연관성, 그리고 연립 방정식과 1차 함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 간단해 엄청. 1차 함수에서 x절편이라고 하는 건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인데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했더니 ax 플러스 b는 0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1차 함수 구하고 똑같지. 그래서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1차 방정식의 근거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연립 방정식 얘를 1차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면서 1차 함수와 연립 방정식의 연관관계, 그리고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연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2-1 마지막에. 자,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우리가 무리수를 배우고요. 무리수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를 배우는데 이런 걸 인수분해하는 걸 배우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불러. x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고 x의 제곱이 제일 큰 차수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부르지. 그럼 얘를 이제 우리 인수분해하는 걸 우리가 배웠다고 앞에서. 그치? 이렇게 전개하는 거의 역과정이야. 인수분해 전개하는 거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전개를 했을 때 뭐가 예가 되는 게 뭘까요?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죠. 그건 이제 인수분해 파트 영상을 보면은 또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 드디어 이제 들어갈 게 이제 2차 방정식인데, 그럼 우리가 3-1에서 2차 방정식을 배워. 그럼 2차 방정식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 배우냐면은 2차 함수를 배우게 되지. 자, 1차 방정식 배우고 1차 함수 배웠지. 그러면서 두 개의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웠지. 그럼 또 뭐 하겠어요?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배우게 돼요. 엄청 중요한 거고, 이거는 고1 때 수학 1까지, 고1 수학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이 뭐냐? 마찬가지 2차식, x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 근데 무조건 x가 아니어도 돼. 뭐 a에 대한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b에 대한 2차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꼭 x가 들어가야지만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x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등식이어야 돼. 등식. 등호가 오고 있어요. 등호가. 등호가 없으면 이건 방정식이 아니야. 등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 뭘까요?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 뭘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띡 식만 써놓으면은 이건 그냥 식이라고 부르지. 이건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죠. 자,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되기 위한 조건인데 x제곱에 차수만 살아남아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 문제 같은 것도 보면서 뭘까 답은 5번이라고 돼 있지? 뭐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x제곱이 사라진단 말이야. 이항시켜버리면 이러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음, 자, 뭐 2번 같은 경우도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a가 1이 되면 안 되겠지. S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그 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란 말이야.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다라고 부르는데 어, 맨 처음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뭐 어떤 스케일을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충 봤을 때 1 정도 대입하면 될 것 같아. 1 대입하니까 0 되네. 그치? 2 대입하면 안 되고 3 대입해도 0이 돼버리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일 때도 만족하고 3일 때도 만족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1 또는 3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 때 써먹을 건 아니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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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뭐라고 할까? 그래 뭐 문제를 풀 때 쓸 건 아니고 문제를 풀 건 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 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다. 대입했을 때 0으로 성립해주게 해주는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x는 a가 근입니다. a라고 하는 숫자가 x에 대한 2차 방식의 근입니다라고 했다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만약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근이 a다라고 했다면 이걸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3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하는 a에 대한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거의 많이 쓴다 이거지. 그냥 직접 대입하는 건 근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오게 돼. 문자로 나오게 되고 이 문자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끌어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직접 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대입해서 a제곱에 대한 어떤 관계식, a에 대한 어떤 관계식 이런 것들을 끌어낼 때 쓰는 거지.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2차 관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떤 2차식이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우린 얘를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1차식 두 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 0만 붙여버리면 얘가 그냥 2차식이었던 게 2차 방정식이 돼버려. 결국엔 우리가 이런 걸로 2차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a 곱하기 b가 0이라면 a 또는 b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0이 됐다는 얘기는 두 수 중에 한 개가 반드시 0이라는 얘기야. a가 0이 되어도 되고 b가 0이 되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거 한번 인수분해 볼까? 1, 4, x 이거 빼기겠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4가 돼. 이게 언제 0이 되느냐? 자, 선생님이 항상 뭉텅이 돼 있으면 이게 하나의 숫자라고 했었어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은 4,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4를 한번 대입해 보면 실제로 0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도 실제로 0이 돼요. 그렇다면 이 4하고 마이너스 1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 또는 근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듯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 나왔었고
2차 원식에는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2차 원식은 이게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야.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주면 이게 0이 될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플러스 1을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은 항상 0보다 크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근데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숫자거든.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절대 음수가 마이너스 1인 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이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계속 더 해보고요. 자, 이렇듯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두 번째가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곱근.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하지만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연습했죠. x 빼기 2의 제곱 얘 풀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나고 플러스 4 나오는데 플러스 1이니까 빼기 3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x 빼기 2의 제곱은 3이 돼. 자, 얘는 어떤 꼴이냐? a 제곱이 3입니다. 꼴이에요. 이거 우리 앞에서 무리식 할 때 했죠. 무리수 할 때.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야. 이걸 만족하는 a는 무엇을 제곱하면 3이 됩니까? 3의 제곱을 얘기하는 얘기지. a가 x 빼기 2니까 x 빼기 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고,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지. 2 플러스 루트 3, 2 빼기 루트 3.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성질들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3이 어떤 2차 원식의 한 근이라면 반드시 2 마이너스 루트 3도 어떤 그 방정식의 근이 돼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항상 여기가 뿔마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뭐 3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가 뭐 k였다고 해보자. 그럼 뿔마 k가 나와. 뿔마 k. 여기 a가 아니라 2가 아니라 a였다고 한다면은 그럼 근의 형태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단 말이지. 항상 2차 방정식은. 그래서 하나의 근이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3 무리수였다면 나머지 한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역시 같은 무리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서로 무슨 관계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무리수 할 때도 이걸 뭐라 부르냐면 켤레수라고 배웠거든. 켤레수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유리화해라. 분모 유리화할 때 우리가 켤레수를 곱했었지. 그래서 켤레수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해서 켤레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 켤레근의 성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이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진짜 너무 많이 쓰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얘를 제곱근 풀듯이 풀어가지고 정리한 것뿐이야. 정리해서 그냥 공식화 시킨 거예요. 공식화. 여러분들 편하게 쓰라고 공식화 시킨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외우고 있으면 좋죠.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굳이 뭐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문제 풀다 보면서 공식은 보면서 문제 풀다가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봐봐요.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숫자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치?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게 돼요. 요거 중요해. 자, 제곱근 얘기를 계속 좀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게. 제곱근 이용해도 똑같고 얘를 해주면은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은 0 이렇게 돼서 여기서 0 될 수도 있고 여기서 0 될 수도 있죠. 그럼 1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근이 두 개가 나왔지만 같은 숫자로 중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쓸 때는 한 개만 써주고, 근데 얘가 근을 한 개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중근이라고 써줘요. 중근. 이런 형태를 중근이다라고 불러. 중복된 두근이야. 중근의 의미는 중복된 두근이야. 중복된 두근. 중복된 두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복돼서 써졌기 때문에 하나만 쓰는 거야. 그냥 간략하게. 하지만 근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라고 하는 거. 근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두 개. 좋아요. 자,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와 근이 없을 때도 아까 봤지.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같은 경우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야. 자, 그걸 이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의 양수냐, 얘가 음수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 두근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중근을 가지느냐,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느냐, 아니면 중근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근이 없느냐가 판별이 돼요. 자, 봐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양수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요놈,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요놈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고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돼서 없어져 버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해서 중근을 가지게 돼. 중근. 그 다음에 음수가 돼버리면 우리가 앞에서 무리수할 때 배웠지만 루트 안이 음수인 건 있다 없다?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지.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근이 없다라고 불러. 그래서 특히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b제곱 마이너스 4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간략하게 d라고 많이 써. d라고 많이 쓰고, 이 판별한다 할 때 그 d예요. 뭐였지? 디프레이션인가 뭔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해놓고 근의 종류를 판별한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판별식이다라고 부르고, 얘가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다는 얘기야. 아까 전처럼 이렇게,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요거처럼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3, 2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얘처럼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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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 두근. 그 다음에 루트 안이 음수가 돼. d가 음수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얘처럼 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라고 하는 거. 그치? 자, 거의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인수분해 이용한 뭐 2차원식 중근, 제곱근, 완전 제곱식, 그쵸? 여기까지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판별식 얘기까지 했어. 그건 어디 있냐면은 2차 완식 활용 쪽에 있어요. 어, 근의 공식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판별식 얘기까지 했거든. 판별식 이용하면서.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뭐 2차원식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식을 써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 아...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식 만들어 볼게.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해버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이렇게 곱하면 x의 제곱 1 나오지? x제곱의 개수가 1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 알파 대입해도 0 되고 베타 대입해도 0 돼. 그러니까 즉 알파하고 베타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앞에다 이제 p를 딱 곱해버리면 x제곱의 개수가 p인, 그리고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이 돼. 이렇게 곱해주면 x의 제곱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p를 곱하니까 px의 제곱이 되거든. px의 제곱. 그래서 여기 앞에 곱해주면은 그게 x제곱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지. 자, 한번 연습해 볼까? 두근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일 때,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인 2차 방식을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2분의 1은 0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 되고 3을 대입해도 0이 되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와. 전개해보면 p는 마지막에 곱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여기 0 이렇게 되거든. 자, 알파하고 베타가 두근이었는데 얘를 전개해보니까 이런 2차식으로 전개가 되더라 이거야. 항상 x1차 앞에는 두근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 상수항에는 두근의 곱이 주어지게 돼요. 자, 이거는 전개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도 상수항이 만들어지려면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거든.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돼요. 두근을 곱하는 거야. 그럼 1차식은 1 곱하기 x에다가 x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더하죠. 그냥 두근의 합이 주어지게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1차 앞에는 두근의 합, 그 다음에 상수항에는 두근의 곱이 주어지게 된다 이거죠. 자, 이거 p로 나눠버릴까? 앞에 p가 있으니까 p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 1차 앞에는 두근의 합의 부호가 반대인 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이 있어요. 자, 1, 2 빼기 x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2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2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얘를 더하니까 1이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어. 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는 두근의 합의 부호를 반대로 한 게 주어지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2 주어져 있지? 두근의 곱은 단순하게 상수항 값이랑 같아진다 이거야. 이걸 이제 2차 방식의 두 근과 그 다음에 x제곱 x 1차 상수항들의 개수와의 관계다라고 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거 x제곱의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바꿀게요. 다 a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a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0 이렇게 되네. 이 a분의 b가 바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랑 같아지는 놈이지. 얘가 바로 x1차 앞에 있는 개수가 되고, x1차 앞에 있는 개수는 두근의 합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한 거야. 그래서 요놈의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바로 두근의 합이 되고요. a분의 c는 상수항은 두근의 곱,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식이 있을 때 두근의 합은 3,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한 거, 두근의 곱은 5가 되겠지.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이 있을 때 두근의 합은, 자, 이거 x제곱에는 개수가 2니까 여기 a가 2란 얘기거든. a가 2란 얘기니까 나눠야 되겠지. 나누면서 부호를 반대로 2분의 1. 두근의 곱도 나누면서 2. 두근의 곱은 2가 되고 두근의 합은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거는 또 근의 공식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아까 전에 이렇게 됐거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원식이 있을 때 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각각 쓸게. 플러스인 거하고 마이너스인 거하고. 자, 얘하고 얘를 곱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a분의 c가 나와.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은 얘 사라져버리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라고 하는 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지.
자, 여기까지야. 2차 방식의 내용은 여기까지야. 얘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여기까지의 내용만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으면 문제를 푸는 도구들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럼 왜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느냐? 첫 번째, 내가 익혔던 것들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어,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2차 방식 푸는 방법이 세 가지 인수분해 이용하든지 근해 공식 이용하든지 제곱근 이용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뭐 혈내근 성질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을 직접 대입했을 때 뭐, 근이 뭐 문자로 나올 때 대입해준 그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판별식 얘기까지 했는데 이 내용들이 확실하게 숙지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 어렵지 어렵게 되는 거야. 근데 잘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2차 원식 문제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음,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근데 숙지가 됐는데도 어려운 이유는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읽었어. 2차 원식 이거를 이걸로 꼴로 나타냈을 때 상수 A하고 B의 곱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라는 얘기지? 문제를 읽었는데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이냐?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내요라는 얘기거든. 꼴로 나타내었을 때라고 돼 있으니까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이 2차식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야. 그런데 읽어내갔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바꾸지? 이미 인수분해도 배웠고 전개도 배웠고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다항식들의 덧셈과 뺄셈도 다 배웠는데도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가 길 때, 물론 이제 첫 번째 경우랑 비슷한 경우인데 문제가 길면 또 읽기 싫어 애들이. 어, 그렇게 해서 또 괜히 귀찮아가지고 문제를 안 푸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 분명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치? 완전 제곱식은 뭐 2차 분식 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첫 번째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뭐냐? What is 2차 방정식?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How solve 2차 방정식? 세 번째, 2차 방정식에 또 다른 성질들이 뭐가 있냐? 뭐 판별식이라든지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엇을 2차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느냐? 2차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이냐?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성질들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여기 세 가지 생각을 해보고 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뭐 너무 뭐 많은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원리 해설 여기 있는 것들 어떤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계산력 강화 뭐 C스텝 정도 이렇게 쭉 풀어보면은 이해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안에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유형 1번 나오죠? 무엇이 2차 방정식이냐 찾는 거야. 2차 방정식인 것들. 마이너스 1을 해로 가는 거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한 근이 5일 때 대입하면은 성립하겠지. 근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야. 그럼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 봐봐. 문자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 문자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라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m도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3m 제곱 플러스 2m 빼기 5는 0이에요. 그걸 두 배를 해버리면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제 2차원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와. 인수분해 되어 있죠? 얘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거나 이렇게. 자 이제 인수분해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자 한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대입해주면은 성립하니까 A 값 나오겠고 그걸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나머지 근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유형 8번에서 공통근 얘기가 나오는데 공통근 얘기는 어,
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자, fx. 쌤 뭐라고 했냐면 이건 x에 대한 다항식이야.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죠. gx는 0. 이것도 방정식이야. 자, 이때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 이 방정식의 한 근도 똑같은 알파라고 한다면 똑같은 근을 가질 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불러. 공통근. 자, 이제 fx하고 gx를 더하거나 빼볼게요. 그렇게 해놓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찾아보면 역시 알파를 대입해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이렇게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뺀 것도 역시 공통근을 근으로 가지게 돼. 자, fx에다가 실수배, 뭐 k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기, 또 얘는 뭐 p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도 역시 x에다가 알파 대입을 해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역시 두 근이 공통근으로 일치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는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뺀 새로운 식도 그 공통근을 근으로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심화된 문제에서 이 공통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 기출 하다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좀 자주 나오던 추세였다가 요즘 학교 기출에서는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강남 쪽 기출 문제를 보면은 좀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3-1 중간고사 준비를 할 때 이 공통근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몰라도 돼.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 두 개 풀어가지고 공통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 풀어서 근 두 개 찾고 이 방정식 풀어서 근 두 개 찾아서 그 두 개의 공통인 근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가 0이면 되죠. 판별식이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만 사이즈가 0이면 중근을 가진다 라고 했었어요. 자, 제곱근 이용한 풀이, 완전 제곱식 이용한 풀이 요런 꼴로 바꿀 때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충분히 필수 때까지 여러분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것들은 체크를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요. 2020 활용 근의 공식 얘기 나왔고 근과 개수의 관계 얘기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다 했어요. 판별식 얘기까지 해서 복잡한 인수 이건 뭐 다 정리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우리 정리 많이 했지. 뭐 100 곱해가지고 막 약분할 거 약분하고 자 근의 개수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두 근 이건 잘못했어요. 근이 한 개가 아니라 근 두 개요. 근 두 개.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것들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